안녕하세요. 나원태입니다. 주로 고등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베이스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수강생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짧게 정리하고, 특히 현재 중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 이제 학생들이 잘 들었으면 하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가볍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수원 로그 단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그 단원. 그럼 로그의 뜻은 지수로부터 파생되는 거거든요. 지수의 뜻에서 역으로 물어보면 로그가 되는데, 한번 해보면 구체적인 예시로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에 4제곱하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2에 4제곱하면 얼마냐? 그럼 중학교 수준만 해결돼서 사실 정답이 나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요 16이요. 바로 나옵니다. 질문은 역이라는 거죠. 2에 얼마를 거듭 제곱해야 16이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요건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정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사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냐면, 사실은 2에 얼마를 거듭 제곱했을 때 7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가 딱 안 떨어지는 거를 질문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대답이 바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지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뜻 자체를 제대로 이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만큼 거듭 제곱했을 때 7이 나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2의 1승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해보면 되거든요. 2의 1승은 2밖에 안 됩니다.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그러니까 2에 1승하면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2에다가 얼마 거듭 제곱하면 7 나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2밖에 안 되니까 1보다는 큰 수여야 되는 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2에다가 제곱을 하게 될 경우에도 4가 나오는데 여전히 7이 안 나왔으므로, 게다가 7보다 작으므로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 하지만 3을 대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8이 나오게 됩니다. 2에 세제곱하면 8 나오니까. 그러나 목표하고자 하는 것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보단 작아야겠구나. 따라서 이 녀석에 해당되는 값은 2. 얼마겠구나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론이 돼야 되거든요. 추론.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희한한 일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상한 값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일 뿐만 아니라 다 일일이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기호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값을 로그 2의 7이라 하자 약속합니다. define, 정의한 겁니다. 이런 값은 2에다가 얼마만큼 거듭 제곱했을 때 7 나오는지를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정수가 아니라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 따라서 이렇게 기호를 약속해서, 이거 기호는 이렇게 예전에 그 영어 필기 연습할 때 이렇게 밑에 세 번째 줄에다가 글자 맞추고 작게 적고 크게 적고 밑 진수 뭐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글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로고 2의 7이라 하자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 뭐가 되는 거냐면 퀘스천. 2에다가 로그 2의 7만큼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막 복잡하게 길게 한 게 아니고, 그 날 4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만나서 노베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아주 느리게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 뒤에 이걸 질문하게 되거든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학원을 좀 다녔거나 머리에 기억 속에 암기한 잔상들이 남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종종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을 때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요 7 로그 2의 2가 되는데 얘는 1이니까 7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 방법은 뭐 어쨌든 정답은 나오니까 괜찮겠지만 의미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서 뜻에 대한 걸 완전히 관심을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요걸 기억한 상태로 그대로 무리수 나오는 2학년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완벽하게 똑같은 행동이 시작되는데, x에다가 제곱하면, 자, 요 x라는 게 거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모에다가 얼마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옵니까? 너무 쉽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2요? 사실 마이너스도 있지만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2라도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곱했을 때 16 나오는 거 사요! 너무 쉬워요. 다 나옵니다. 실제로 아주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수업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이 정수가 안 나오는 예시를 일부러 주는 거죠.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뭐 5가 나오는
수를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당연히 안 나옵니다. 정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질문이 뭐냐면 그럼 네모는 대충 얼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방법과 똑같이 정수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1 제곱해봐야 1이고요. 2 제곱하면 4고요. 3 제곱하면 9니까 벌써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네모는 절대로 1은 될 수 없습니다. 왜 1 제곱해봐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보다 작아요. 2는 제곱하면 역시나 4이기 때문에 5보다 작아요. 하지만 3을 제곱하게 되면 9가 돼서 5보다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는 분명히 2와 3 사이, 즉 네모는 2. 얼마겠구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까랑 똑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건데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뒤에 소수를 우리가 절대로 알아낼 방법이 없죠.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순환소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호로 약속하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기호로 약속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기호로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럼 원래 뜻이 뭐였냐면 제곱했을 때 5 되는 수를 네모라 하자. 근데 네모를 못 찾아요.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호를 이용해서 루트 5 제곱근 5 양의 제곱근 5라고 약속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질문합니다. 퀘스천.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변이 안 나옵니다. 물론 아까랑 똑같아요. 학원에서 배웠던지 암기하고 있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랑 근호랑 날아가요. 따라서 답은 5입니다. 정답은 맞는데 의미는 갖다 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루트 5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이게 이런 계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 0.1초 만에 이것은 의미에 의해서 5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0.1초 만에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국말로 한번 옮겨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를 모르기 때문에 루트 5라고 하자. 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주어진 상황. 질문을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문. 그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다시 한번. 지금 저 한국말을 수식으로 고쳤을 뿐이거든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5가 나오느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처럼 4나 16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만 제곱해서 5 되는 수는 소수 무한히 나올 때 몰라요. 하지만 대충 얼마나 알 수 있었죠. 왜냐면 1도 제곱해보고 2도 제곱해보고 3도 제곱해보면 대충 2 정도의 값이겠구나는 추론이 되지만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래서 기호를 이용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루트 5 또는 제곱근 5, 양의 제곱근 5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5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그건 다 교과서에 있을 테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 질문에 대해서 0.1초 만에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문학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문학 문제. 수학 문제가 아니라 비문학 문제. 왜? 그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근데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비문학으로 봤을 때 위 지문에서 어떻게 나와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를 루트 5라 하자. 어떻게 해서 5가 나오는 수?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를 루트 5라 하자. 근데 그 루트 5를 와 이걸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정말 안 나오면 잘 안 나오면 절대로 그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는가? 제곱해서 5 나오는 수를 루트 5라 하자 했는데 그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는가? 5요! 이렇게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 규칙 같은 거나 어떤 이상한 요상한 학원에서 배우거나 뭐 어쨌든 어디서 배우든지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을 익혀서 5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 친구는 아마 수학에서 암울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의미를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의미 해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그 단원, 로그에서 사용했던 정의나 그 로그의 정의를 해석하는 경우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더 심각하게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종종 중학생과 수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만나는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 또는 힘들어하는 부분 왜 수포자가 되는가. 저는 주로는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중학교 수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재미가 없어요. 문제를 풀려면 좀 어느 정도 복잡성과 이것저것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 어떤 게 있냐. 서로 다른 5명을 수직선에 차례대로 세웠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을 때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물론 그 문제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여기서 끊어 읽기 시킨 다음에 왜냐면 너무 길면 어차피 학생들이 못 풀기 때문에 요게 아마 그때 검은 표지 검은 표지 그 좀 고난도 그다음 원품 뭐 그런 어떤 그 조금 어려운 교재의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여기서 끊어 읽기 시킨 다음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도식화, 물론 도식화라는 표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고 문제를 풀지 말고 글로 나타나는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당연히 글이 뚫려 있고 맥락을 읽을 수 있고 문해력이 충분히 받쳐지면 수학적 문제는 못 풀더라도 그림으로 당연히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림이 못 나타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자 보면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그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5명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을 붙였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뭐 철수, 영희 뭐 등등의 이름이 실제로 나와 있었지만 저는 그냥 ABCDE라고 하겠습니다. 수직선에 차례대로 세웠다. 차례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오더. 순서가 있으니까 차례 ABCDE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 BA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미 국어적으로. 근데 어떤 행동을 주로 많이 하냐면 A, C, B, E, T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뒤에서 이어질 때 이것도 예시를 구체로 한번 들어볼까요? B와 C의 거리는 B와 E의 거리의 반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도식화를 이렇게 해두게 되면 이 거리는 BC의 거리는 이 거리는 BE 이 거리의 반이니까 요거 2x면 요 x 이렇게 돼서 요 전체 길이를 3x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x라고 미지수 설정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 어린 나이들 요 중학교 한 1-2쯤 될 테니까 요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전체 거리 전체에서 전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고 쳤으면 20 빼기 3x가 요 거리와 요 거리 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죠. 왜냐면 순서는 BCD이니까 요렇게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2x라면 요 AB 길이가 20 빼기 2x가 돼서 어쨌든 문제를 완전히 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글을 읽고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수학 문제로 돌아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제서야 20 빼기 마이너스 2x는 뭐 3배에 뭐 x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틀렸죠. 왜? 그림 자체를 틀려먹게 그려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식 적어봐야 틀린 거고 어차피 수식도 못 적고. 예. 지금 말을 이제 연속적으로 다다다다 했는데 어느 정도 얼마나 이제 답답함이 이제 생기는 거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답답함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사실 부모님이 더 타겟이 큽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면밀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끊어서 학생이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끊어 읽고 야 지금까지 이해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봐 시키고 그림 확인한 다음에 아 너가 지금 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랬구나. 여기서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수업할 때는 이게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건지 국어를 가르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저는 수학쌤인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고심화 문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애초에 글을 읽지를 못한다.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서로 다른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읽은 게 아닙니다. 읽었으면 정확하게 도식화, 순서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도식화가 돼야 됩니다. 이 다음에 수학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상 이거 자체가 문제 해결력으로 말할 수 있는데 국어가 안 뚫리고 문제 해결력이 안 되고 글이 안 읽히면 어차피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화로 선행으로 달릴 게 아니고 지금 그 나이 때 할 것이나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차피 달리지도 못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는 친구들은 달리십시오. 빨리 달릴수록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분당구나 수지구에 있는 친구들과 수업을 했었을 때도 그 내신 시험 수준이 모의고사 4점짜리 막 변형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내신의 변별력을 만들어주고 싶다 보니까 거의 암기할 정도로요. 어려운 문제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변별까지 할 정도로 준비를 하려면 미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시간 내에 푸는 것까지 체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땐 이 친구가 수학적 능력이 더 뛰어나고 연구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다 외워버린 친구가 실제 성적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된다. 우리 아이는 내 자녀는 나는 중학교 학생 입장에서 나는 글을 읽는데 문제가 없고 도식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수식 적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선행을 쭉쭉 나가십시오.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깊은 심화 있는 내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 특히 공통수학 1, 2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친구는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지금 글도 제대로 안 읽더라는 겁니다. 못 읽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노베이스 친구들한테 수원 로그를 진도를 나가려고 지금 지수 단원 했겠죠? 로그 단원 했겠죠? 로그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요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아까 한국말로 제가 또 다시 설명해 주겠죠?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 2에 을만큼 을매나 거듭 제곱 해야 7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 수를 로그 2의 7이라 하자. 이거 지금 타자 쳤으니까 밑으로 간 겁니다. 로그 2는 캐치천도 합니다. 한국말로 바꿔준 거예요.
그 수 로그 2의 2에다가 그 수 로그 2의 7만큼 거듭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는가?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 거나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선행하든 노베이스라서 복습을 하든 어차피 국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2를 얼마나 거듭 제곱해야 7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 수를 로그 2의 7이라고 하자. 그러면 2에다가 그 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는가? 거듭 제곱해야 7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 수를 로그 2의 7이라고 했는데 그 2에다가 그만큼 거듭 제곱하면 당연히 7이어야 됩니다 라고 0.1초 만에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이미 망조다. 매우 망조다. 결론은 뭐냐? A의 로그 A의 B는 B이다. 이게 0.1초 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수원 로그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무리수 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근로된 문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나한테 맞는 학습 중학교 내 자녀 학생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선행할 때 내 한 자녀가 이제 충분히 나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